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새벽 5시거든요. 5시 반이거든요. 지금 수업이 끝나고 왔는데 극한 직업 같아요, 진짜. 뭐 짜증나. 근데 이제 아까 수업하다가 봤어요. 1시 23분에 메일 알람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지쳤으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좀 강의를 되게 오래 해가지고. 팀노바가 1대1로 코칭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좀 꼼꼼하게 봐줄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까지 늦게 끝나는 경우는 드물긴 한데, 그래도 보통 늦게 끝나죠. 근데 이제 한 명 한 명 다 봐야 되니까 심할 때는 강의가 13시간 14시간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지금.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이제 기다리실까봐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T 업계로 가고 싶은 유럽 아일랜드 워홀러 31살 여자입니다. 제가 아까 쭉 읽어봐서 내용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천천히 스크롤 할 테니까 직접 한번 동영상 멈추시고 보시고요. 보시고 저는 이제 이 질문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 이미 읽어서 전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아서 멈춰서 읽으시는 걸로. 자, 지금 이분 입장이 굉장히 축약을 하자면 지금 아일랜드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경험이 많으시고 아일랜드에서 지금 이제 해외 어떤 대기업 쪽에 어떤 그런 이제 고객 서비스 업무를 주로 하는데 고객 안내 뭐 이런 업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언어를 여러 개를 하실 수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영어도 하실 수 있고 일본어도 하실 수 있고 어떤 그런 언어적 재능이 뛰어나신 분이라.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일랜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IT 쪽이 굉장히 전망도 좋고 굉장히 그 어떤 무인 어떤 뭐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여기 더블린에 슈퍼마켓은 이미 무인 결제 기계로 장 본 것들을 계산하고 맥도날드도 무인 터치패드 기계로 주문하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게 인상 깊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팀노바를 4년 넘게 구매하면서 팀노바를 알게 되셨었는데 그때 주변이 만류로 인해 포기하고 해외 영업 쪽으로 계속 일을 하다가 현재 31살에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를 시작하게 되셨대요.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아일랜드에서 그걸 체감을 하고 주 고객사들은 뭐 IBM, 델, 구글, AWS 등 이런 주로 그런 데이터 그룹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런 어떤 되게 선진국에 있는 어떤 그런 그 IT 문화를 접하시면서 굉장히 IT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무인 결제 기계가 된다든지 거의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점점 대체되는 거를 보면서 이제 그 IT를 다시 배워야 되겠다는 결심이 쓰셔서 이제 다시 팀노바에 저에게 문의를 하게 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받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구독을 해주셔서 팀노바 문화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자세한 건 아까 그 글을 잘 읽어보세요. 예전에 31살 이상의 비종광자이면 안 받아주신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2019년이 되면 88년생이라 32살이 됩니다. 혹시 나이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없을까요? 현재는 30대 중반까지 받고요. 그리고 30대 중반인데 문제는 취업 100% 보장을 31살인가 32살까지만 100% 보장이 될 거고요. 근데 정확한 거는 공지를 보세요. 근데 만약에 그 100% 보장을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뭐 특별히 따르게 대하진 않아요. 근데 똑같이 해드리는데 사실은 어떤 현실적으로 그런 깊은 각오를 하고 와야 한다 이거죠. 똑같이 해주고 뭐 될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죠. 특별히 뭐 이렇게 막 안 해준다는 생각은 한 적은 없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100% 보장 내용을 걸 때랑 안 걸 때는 확실히 저희의 어떤 그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배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뭐 오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이제 기계현 팀장님이나 서로 면담을 통해서 통과를 하셔야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마음가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 문제는 일단은 100% 취업 보장이냐 아니냐의 부분에서 저랑 이제 따로 상담을 하셔야 돼요. 저 말고 이제 기계현 팀장님이랑. 그리고 일단 청강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번 공부에 방해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다고 하셨는데
지금 회사에서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주 37.5시간 근무하고 하루에 8시간 투자하는데 공부와 같이 병행은 어려울까요? 공부는 무조건 하루 6시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하면 회사의 시간 조절 및 요일 조절도 가능합니다. 만약 팀노바에서 수강이 가능하면 서울로 자취 예정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해서 거의 못 버텨요. 거의 버틴 친구, 그 수료까지 버틴 친구가 딱 2친구가 생각나는데, 한 명은 현업 개발자고 지금 병특 중인 친구. 그 친구 갑자기, 얘는 왜 갑자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그 친구 한 명 이제 그 팀노바 이제 소식 찾아보시면 병역특 내 전직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회사 병행하면서 했는데 이 친구도 되게 안쓰러웠던 게, 일단은 자기가 군인이고 팀노바는 꼭 수료하고 싶고, 이렇게 배움에 대한 욕구가 강한 친구여서, 이 친구 되게 기특해. 기찬이. 성기찬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회사 다니면서 했어요. 현업개발자 지금 거의 3년차 다 되는 친구예요. 기특하고 말도 잘 듣는데 똘똘하고, 아무튼 뭔가 나중에 크게 될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간이 안 좋아졌다 그랬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막바지쯤에. 왜냐면은 거의 쉬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과하니까, 왜냐면 회사에 업무하면서, 이거는 업무하면서 업무 끝나고 집에 와서 이거 팀노바 과제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정말 뭐라 해야 되지? 스트레스가 좀 과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잠깐 막 쉬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수료 잘했어요, 우수하게. 근데 이 친구는 정말 대단한 친구였고, 그 다음에 나래란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이 친구는 7년차 개발자이자 지원팀에 근무를 해요. 대기업 쪽에.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사실 엄청 힘들게 수료했죠. 근데 저는 그 친구 2명이 되게 존경스러워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친구들은 나래 보면은 전율이 딱 느껴질 때가 있는 친구거든요. 되게 멋있어요. 아무튼 되게 멋있어요. 저는 학생들이라고 제가 내가 얘보다 우월하고 꼭 그런 식으로 생각은 안 해요. 그냥 멋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생인데도 어떤 어떤 강사한테 영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존재하니까, 있어요. 저한테는 그런 학생들이 그런 어떤 영감을 주는 존재,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제가 존경스러울 때도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소름 쫙 돋을 때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거의 여과 없이 보냈고 스트레스가 과해서 정말 많이 힘들게 배우던 친구였어요. 어떤 때는 자기 욕심도 많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거든요. 어떤 때는 정말 잘하기 위해서 잠도 줄여가면서 할 정도로 정말 저도 근데 옛날에 그런 적 많긴 한데, 대단해요. 나래는 30살이 넘은 친구인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되게 특수한 경우고요. 2사람은 정말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풀타임으로 수료하는 친구들한테 이 얘기 하잖아요. 얘네들도 놀래요. 그게 진짜 보통 기인들이 아닌 거거든. 근데 저는 보통 그나마 걔네들 IT 업계 하니까 다행인데, 제 응용 2단계에서 이제 포기했던 어떤 친구는, 그 친구도 똑같이 그랬어요. 하루에 그냥 일주일에 일해봤자 한 20시간 정도도 안 하는데, 그게 이렇게 크게 영향을 줄까? 이러길래, 그럼 한번 너가 해보고 싶으면 같이 병행해봐라 했는데, 확실히 현업개발자면 공통분모가 있어서 양쪽이 좀 도움이 돼요. 그나마 버티는 게 현업개발자고, 근데 그것도 딱 2명 버틴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현업개발자가 와서 이제 현주란 친구는 그냥 다 포기를 했어요. 기존 회사랑 기초 때 병행하다가 이거 장난 아니네 라고 해서 3년차 개발자거든요. 그 친구도 지금 팀노바에 3년차 개발자들이 꽤 있어요. 지금 3년 이상 개발자가 거의 현재 공부하는 친구, 응용 2단계만 저는 아니까 응용 2단계 친구만 해도 한 6, 7명, 이제 수료 바로 한 친구까지 합쳐서 6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친구들이 팀노바 오는 이유가, 얘네 대부분 풀타임이거든요. 얘네도 현업 경험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친구들이 왜 이렇게 할까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저의 프로세스를 알려주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제가 그렇게 스펙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일반적으로 그 스펙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되게 잘 알거든요. 그런 걸 만들려면 사실은 글쎄요, 머리가 엄청나게 똑똑하지 않다면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팀노바 재밌는 게, 팀노바에 정말 서울대 친구들이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서울대 친구들이 의외로 끝까지 팀노바에도 좌절을 많이 맛봤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과제가요. 일단 이쪽은 IT는요. 약간 그냥 기존 공부하는 방식으로만 잘할 수는 없어요.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어떤 재능도 필요하지만 성실한 것도 필요하고, 근데 문제는 팀노바에 오는 친구들이 다들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밀려요. 그 노력의 정도가. 고졸 애들도 안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고졸 전문대졸 이런 걸 초월하고 그냥 잘하는 친구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심히의 문제가 단순히 막 지금 느낌으로는 막 다 가능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37.5시간이면요 적은 시간 아니에요. 하루 8시간 투자하는데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대부분의 팀노바 팀원들이 그렇게 웃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하게 시켜드리는 건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요. 그건 기경현 팀장님이 얘기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있죠. 그 이유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누구든 많이 받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그 돈 벌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제가 하는 이 직업이 단순히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 말고도 저는 솔직히 돈 벌 게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 말고도 이렇게 CTO 돼달라고 하는 기업도 많았고, 그리고 어떤 개발을 할 때도 저 고객 되게 많았고, 고객 미어 터졌어요. 그러니까 몇 년째 계속 매일 오는 고객도 있고, 제가 너무 죄송하다 하는데도 계속 오는 고객도 있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적으로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그런 기회들이 정말 많고, 그런데 외적으로 거의 개발을 이제 안 하는데도. 근데 웃긴 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누군가를, 그러니까 제가 어떤 초보 생활을 하고, 그리고 제가 병특 때 연봉을 1200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 처음에 할 때 20살 때 처음에 받은 월급이 7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닥에서 처음에 데뷔를 하니까 그때 자본주의적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특히나 그 대출을 할 때 있잖아요.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명문대는 이율이 더 싸고 명문대가 아니면 이율이 더 비싼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23살, 22살 때 이제 원룸 보증금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대출 받는데 그런 거를 체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굉장히 냉정하다는 거를 너무 일찍 알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그때 겨울에 불던 바람의 그 차가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경력 한 3년차까지 고생 많이 했던 기억 때문에 제가 저희 매형이나 그런 사람들, 이렇게 가족들 보면 패딩 같은 거 사주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은 그때 이제 밖에서 정말 대중교통 기다리면서 되게 서러웠던 기억들이 좀 많아서, 그 정도로 그렇게 처음부터 너무 혹독한 그런 개발자의 겨울, 개발자의 어떤 그런 삶? 야근하고 혼자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던 강남대로 그런 것들? 아니면 해 뜰 때 이제 그 집에 퇴근하면서 택시 타고 가면서 좀 허무했던 그런 거? 왜 너무 고생스러웠던 그런 기억들의 상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 학생들한테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 경험이 누군가의 상처가 될 만한 걸 어느 정도 막아줄 수만 있다면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하기도 하고, 오늘도 저한테 독설 들은 친구들도 있고 칭찬 들은 친구들도 있고, 저는 근데 그 친구들 항상 그 현업의 잣대로 좀 대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매력적인 친구들이 많지만 그건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고, 그거 말고 프로페셔널로서는 문제 있는 건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문제가 생길 만큼 그런 친구들 만들려고 하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똑똑하지 않으시면요 보통 돈 낭비하세요. 보통 이렇게 가치 없는 일을 하면서까지 별로 그렇게까지 돈에 환장한 편은 아니거든요. 돈을 벌어도 정당하게 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좋은 결과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의 최소 시간 정도만 하셔야 돼요. 37.5시간이면요. 일반적인 회사 근무 시간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그 IT 업계의 어떤 그 저력을 느끼셨고, 뭐 전 세계 IT 이민이 제일 그 유리하고, 제일까지 아니죠. 굉장히 유리한 직업군 중 하나고, 그 이민이 힘들다는 북유럽조차도 IT 이민이 꽤 높은 확률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IT 직업군은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는 하대받지, 해외에서는 지금 기술 주도하는 나라들이 있죠. 뭐 중국이나 아니면은 뭐 인도도 요새 막 굉장히 스타트업 핫한 것 같고, 또 뭐 미국은 당연하고,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이 기회가 진짜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인구 고령화 때문에 결국에는 인력이 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저력을 아신다면 제 생각엔 이게 바다처럼 정말 넓은 분야라서 그냥 보는 느낌이랑 또 달라요. 막상 하면 정말 너무 많고 난감하고, 트렌드가 진짜 농담 아니고, GitHub을 사용하는 유저가 2200만 명? 그러니까 전 세계 20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10년 동안 사용한 유저가.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의 개발자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래서 심지어 그 GitHub을 사용하지 않는 개발자가 합치면 훨씬 많겠죠. 그 정도까지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근데 그런 개발자들 중에서도 어설픈 개발자들은 한국에서도 고단해요. 근데 한국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지금 해외 나와서 잘하는 거예요. 저는 팀노바 친구들 정말 그렇게 잘하게 만들어 노력을 하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키워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지금 이게 동영상 2번 찍는 거랑 한 번 녹음이 안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인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3년 안에, 지금부터 3년 안에 해외로 진출하는 친구들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꽤나 높은 연봉에 꽤나 괜찮은 조건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도와줄 거예요. 왜냐면 기술 수준으로도 실리콘밸리에 있는 부트캠프한테 절대 안 밀려요. 훨씬 잘해요. 한 10배 잘하는 것 같아요. 오바 아니고 10배. 진짜예요. 거기서 배운 친구들 훨씬 잘해요. 네. 그 정도로 잘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있으니 잘 될 수가 있죠. 근데 그 저력을 아시면 그냥 제대로 공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생활비가 빠듯하지 않으시다면 제 생각에는 좀 제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행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막 최소 시간 뭐 20시간이라든지 뭐 요 정도만 한다든지, 하루 4시간 정도만 한다든지, 아니면 요일 막 이틀만 한다든지, 뭐 그렇게 조금 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근데 좀 지저분한 것보다 저는 확실한 게 좋아서, 성격상 병행하면요 아예 취미생활은 전혀 없으셔야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과해서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빨리 포기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본인이 목표한 그런 것게 안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저는 이제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번, 2단계 보안 쪽을 더 공부할 수 있을까요? 네, 2단계에서 보통 2단계에서 보안 쪽 선택하실 거면 2단계에서는 아무튼 네, 2단계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지? 2단계에서는 보안 쪽을 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팀노바에서 가이드 준 걸로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시긴 해요. 근데 2단계에서 보통 이제 인공지능이냐 보안 쪽이냐, 아니면은 지금 뭐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냐 게임 개발이냐 뭐 이런 걸 많이 선택을 해요. 근데 모든 이렇게 저희가 도와드리긴 하는데, 제 쪽은 이제 서비스 쪽, 그리고 게임 개발 쪽도 제가 보고 있고, 그냥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랑 보안 쪽은 기계현 팀장님이 봐주는데, 보안 쪽 더 할 수 있어요. 보안 쪽을 더 공부할 수 있다는 건 뭘까요? 기존 그걸 끝내고 난 다음에 보안 쪽을 더 한다? 근데 그런 거는 원하시면 기계현 팀장님이 보안 쪽 원포인트 레슨 해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안드로이드 쪽 시큐어 코딩 뭐 이런 거 좀 잘 알고, 또 뭐가 있을까? 아무튼 뭐 필요하면은 뭐 도와드릴 수 있죠. 근데 보안보다 일단 저는 보안 지망생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펜타시큐리티 출신이고 국내 1위 웹방화벽 회사고요. 그리고 뭐 거기서 기경현 팀장님 만났고,
뭐 정보보안 전공이고 그 기계현 팀장님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킹 그런 걸 배울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개발을 알아야 돼요. 개발을 전반적으로 알아야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 어떤 보안이란 게요, 결국에는 개발의 취약점을 찾아서 후벼 파는 거거든요. 개발자, 그래서 사실 개발과 보안은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게 보안이 뚫릴까봐 어느 정도 보안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보안 전문적으로, 그것도 예를 들면 진짜 해킹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건지, 보안도 장르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시스템 쪽도 있고, 뭐 블루투스도 사실 전문 해커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어떤 막 HTTP 전문 해커, 예를 들면 웹서버 전문 해커도 있고, 그거 진짜 자기 전공 과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랑 해킹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보편적으로 다 해킹은 하지만 자기 전문 분야가 분명히 있기 마련이라서 일단은 좀 뭘 하고 싶은지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조금씩 상담받고 이러다 보면 구체화 될 거예요. 공부하시면서 한 번씩 물어보시고, 아니면 제 수업 청강 오셔서 물어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안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암호화학 쪽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저의 목표는 만약 저를 받아주시고 팀놈에 공부할 수 있는 1년 4개월 공부하고 아일랜드 대학원 가서 다시 공부가 생각 중입니다 이러시잖아요. 대학원 가서 좀 그 대학원 가면 뭐 컴퓨터 공학 이런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뭐 보통 융합이 대세라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뭐 보안이지만 아니면 뭐랑 융합이 된 보안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보안 중에서도 좀 세분화된 분야를 전공할 확률이 높으세요. 단순히 어떤 보안을 하고 치고 싶으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아마 많은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건 더 좋고요. 그러면은 그런 보안에 대한 이슈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드릴 수 있어요. 아무튼 계획 자체는 되게 멋있네요. 그리고 이제 외국어가 가능하신 것 같아서 아일랜드의 털을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아일랜드의 털을 잡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궁금해요. 왜냐면 또 아일랜드는 또 생소해서. 외국 생활을 해보니 일과 생활의 밸런스가 한국에 비해 굉장히 좋고, IT 프로그래머는 아일랜드 초봉 4에서 5천만원, 개발자의 평균 연봉이 1억이 넘고, 사실 아일랜드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이민 가능 1순위 직업군이라 이쪽을 꼭 배우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초롱 드림. 초봉 4, 5천만원이면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아일랜드 물가에 비해서. 저도 이제 휴가 때문에 이제 런던 가는데, 런던 위에 있잖아요, 아일랜드가. 그런가? 왼쪽 위에? 아무튼 그 4, 5천만원이면 걔네 물가 대비는 적은 것 같고요. 개발자 평균이 1억이 넘으면은 거의 아일랜드에서는 8천, 9천 이상 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저는 평균이랑 가깝거나 비슷한 수준을 받는 개발자를 만들거든요. 그거는 한번 저랑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런 거 잘해요. 일단 들어오실 수 있다면요. 근데 이번이 좀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요거에 있어서는 좀 단호한 결정이 좋지 않을까요? 정말 이게 되게 적어야 돼요. 근데 본인이 진짜 막 열정이 있다고 해도 31살까지 굳은 머리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뭐 압도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과 지방대, 어차피 해외 나가면 지방대가 무슨 의미야.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오이타 대학교 그 순위 어딘지 알아요? 세계 컴퓨터 사이언스? 모르잖아. 서울대 나와봤자 그 도시가 있는지도 모르는 애들 되게 태반인데 의미가 없어, 해외에서. 자, 아무튼 2번만 정리되시면 되겠네요. 가능하면은 저는 같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탁입니다. 그리고 잘 하셔서 2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거절되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